LH 직원의 땅 투기 일탈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밝혀오고 있습니다.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업계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계 분위기 어떻고요?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떤 점들이 필요할지 안중호 도시공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이 83만 가구 공급 대책이 지금 이사 대책에서 나왔어요. 네. 이 대책에 역세권 공공임대가 포함이 돼 있는데 조금 생소한 개념이기도 해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역세권 공공임대 사업은 10년 전부터 오세훈 시장 시절 때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고요.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예. 지금 한시적으로 내년 12월까지 350m로 확장을 해놨고요. 역세권을 조금 네. 늘려준다는 건가요? 네, 역세권을 250m까지 바운더리에서 이제 350m까지 확장을 해주는 게 예. 한시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네. 1차 역세권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을 분양주택으로 가져가고 반은 공공임대로 서울시에서 이제 매입하는 겁니다.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체계를 한번 보시면 예. 2종 일반 주거지역 지금 200부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430까지 허용 용적률을 주고 기부 체납하는 비율에 따라서 500까지 허용해 줄 두배 이상을 상한 주겠다는 용적, 거네요. 상한 용적률을 가져가면 이제 예. 430에서 늘어난 용적률이 230이기 때문에 115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115% 공공임대, 115%는 분양. 예. 그래서 80% 정도 시세로 사회 초년층이나 대학생, 그다음에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주고 그 이득이 남은 부분은 시에서 매입을 한 뒤에 그것을 뭐 신혼부부나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공급 사례가 있는지 실제 입주한 곳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일단 뭐 제가 진행한 현장 중에 개화산 역세권이 있는데 개화산. 2015년에 구역 지정이 됐는데요. 예. 작년에 입주가 끝났습니다. 한 5년 걸린 건가요? 5년 정도 입주까지. 그러니까 입주까지? 건설하는 3년을 빼면 예. 2년 만에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거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 10년에서 20년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언제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들한테 줬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외에도 천왕리 역세권 같은 경우 2종 7층에서 준주거까지 상향했고요. 최고층수 26층으로 맞췄어요? 예. 그리고 신의문 역세권이 이제 가장 최근인데 예. 작년 말에 이제 구역 지정 받았는데 예. 한 990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만 보시면은 예. 면적 대비 용적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임대도 보시면 426세대가 임대로 나갑니다. 990세대 중에. 90세대. 그래서 역세권 공공임대 사업은 임대를 그만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초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사회초년생들에 대해서 편의성을 많이 제공하고 임대료는 낮춘다. 네.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온 지 지금 한 달 반이 좀 있으면 2달이네요. 3월도 다 갔으니까요. 네. 분위기가 그 LH 사태 때문에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문정부 들어서 25차례의 크고 작은 대책이나 방안이 그쵸.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발표를 나온 한 거랑 똑같습니다. 예. 201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나올 때마다 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그렇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신뢰를 잃었죠. 그리고 공공이 한다고 하고 발표는 했는데 세부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공공으로 주도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부 매물이 없어져요. 거래 절벽이 현실화됐습니다. 거래 절벽이라는 게 사는 사람도 없지만 파는 사람도 없다는 네. 건가요? 사는 사람은 무지하게 대기를 하고요. 싸게? 파는 사람은 예. 아예 없어진 겁니다. 집값이 그러니까 매물 품귀 너무 현상에 비싸긴 해요. 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공공임대라는 것 자체가 말 네. 그대로 네.
그 뭐 싸게 지어가지고 사회초년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아니면은 신혼부부한테 주겠다는 거 취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까? 대책은 마련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얼만큼을 주고 어떤 지역에 어떤 혜택을 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보니까 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예. 매물 절벽에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LH 땅 투기 때문에 LH에 대한 그 신뢰가 바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을 하겠다고 한 현장도 예. 철회를 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 그야말로 공공이 한다 그러면 더 준다. 이것도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굉장히 지금 난공불락인 상태입니다. 지하철역이 지금 부동산 370개란 말이에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뭐예요? 이 지하철역이 370 얘기가? 개소인데 정도, 예. 거기에서 영만. 승강장 경계로 전부 350m를 따지다 보면 서울에서 역세권 아닌 데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아. 서울의 한 개 역 사이 평균 거리가 예. 거의 1km 남짓입니다. 그러면 승강장을 빼고 승강장 경계로부터 재기 때문에 역과 역 사이는 다 충족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가 다 난개발됐을 때 문제점 역시 좀 모니터링을 하고 대책을 좀 강구해야 교집합에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것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이게 부분은 대책도 생각을 못 없이 해봤네요. 그 발표부터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정책으로 취지는 좋았는데 네. 여러 가지 좀 보완점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업지나 내용들이 아직까지 안 나온 것도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네. 이 부분도 문제로 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지금 LH라는 글자를 계속 쓰고 있는데 네. LH 사태 이후에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냐라는 의구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나오면서? 지금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고요. 지금 3기 신도시 한다고 했는데 3기 신도시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LH를 믿고 우리가 과연 3기 신도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만 남고요. 굉장히 정책의 혼선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공급 방향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만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좀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LH가 화나는 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정부의 공급 방향이 나왔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네. 그 주택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예.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간다고 해도 10년, 뭐 많게는 15년, 20년도 갑니다. 네. 정말 길게 봐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단시간에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홍콩의 사례를 보시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외곽 중심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직접 만듭니다. 만들어서 정부가 운영을 해요. 예.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예. 거주할 수 있게 집을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예. 다소 서울 시내에서 멀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도시 하면 전부 분양하고 일부 조금만 임대를 합니다. 지금 신도시를 할 것이 아니고 신도시에 임대 아파트를 전량 공급한다면 앞으로 미래적으로 그래서 한 10% 정도를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청년들이 계속 들어왔다가 일정 소득이 되면 다시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집 걱정 안 하는 나라. 그렇게 되면 출산율도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뭐 문제가 터질 때마다 땜빵식으로 나오는 이런 규제라든지 또 대책 이런 것들은 너무 급조해서 말 그대로 제대로 진행될지가 항상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핀셋 규제가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핀셋 규제가 결국에는 다른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 이런 대책들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큰 대책들이 한 번에 나와주면서 시장을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한 가지 오늘 좀 짧게 한 1, 2분 정도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네. 거예요. 이제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이제 단일화된 야권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후보인데 이게 오세훈 후보는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규제를 일단은 많이 해소를 시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 서울 수도권 집값은? 수도권 집값은 지금 당분간 보합세라든지 약간의 상승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예. 그 전까지 못했던 자기가 원했던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그 다음에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큰 그림의 그 대규모 단지들을 기본계획 공급. 단지를 예. 공급을 할 거고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라든지 용산 개발이 계속 미루어졌던 여의도 이런 데 개발이 활기를 띠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분간 그 개발 지역에 있는 데들은 좀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예. 어디까지나 근데 이것은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전제인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모시고 네. 집값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학 박사이십니다. 안중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